세계 정부가 지정한 신세계의 패권을 다투는 해적들의 정점에 위치한 4명의 대해적. 이들을 사왕이라고 부르는데요. 새로운 사왕이 나타나기 이전에 사왕 중 한 명이었던 백수해적단의 카이도. 카이도의 백수해적단은 신세계 와노쿠니의 본거지를 두고 있으며 와노쿠니에서 일어난 에피소드의 주역들로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쇼군 오로치의 배후 세력으로 사치와 향락에만 빠진 오로치를 대신하여 와노쿠니를 지배하고 있었죠. 와노쿠니에 모인 백수해적단의 핵심 병력은 약 2만 명으로 알려져 있고 총독인 카이도의 밑에는 백수해적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500명 이상의 동물계 능력자 군단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동물계 악마의 열매를 기다리는 웨이터즈부터 인조악마의 열매, 스마일의 능력자들과 진귀한 고대종 능력자들인 간부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강력한 해적단이죠. 오늘은 백수해적단의 엘리트 간부들이자 최강의 신우치, 토비로포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세계의 거대한 재해라 불리는 카이도의 최측근인 킹과 퀸, 잭까지 대간판 3인의 바로 아래에 위치한 고위 간부들인데요. 토비로포의 멤버로는 후주, 사사키, 엑스드레이크와 울티, 마리아와 페이지원 등 이들의 목에만 무려 총액이 21억이 넘는 현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검치오와 트리켈라톱스, 파키케팔로사우루스, 알로사우루스, 로사미갈레 그라보겔리, 스피노사우루스 등 신우치나 말단들과 달리 그들 전원이 고대종의 열매를 섭취한 총 6인으로 구성된 강력한 간부진들이죠. 토비로포는 대간판들의 바로 밑에서 백수해적단의 최전선에서 싸우며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해군들도 무시 못할 정도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강력한 인물들이에요. 토비로포의 멤버들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토비로포, 후주후는 분홍색 더벅머리 장발에 새빨간 정장을 차려입는 끔찍한 센스, 눈까지 덮는 깊은 투구를 쓰고 있으며 머리에 난 뿔은 투구의 장식이 아니라 카이도처럼 신체의 일부라고 합니다. 현상금 역시 토비로포들 중 가장 높은데요. 그 현상금만 5억 4천만 베리로 2년 전 흰수염의 적단, 이번 대대장 에이스의 현상금과 비슷한 금액이 그의 목에 걸려있죠. 후주후는 현상금 액수만큼이나 자기 주장과 자존심이 무척 강한 것으로 그려지며 오직 총독인 카이도의 말만 따르며 대간판인 킹의 이름으로 호출해도 무시하고 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죠. 후주후는 토비로포 이전 CP9 소속이었고 제브라와 같은 세대였다고 하는데요. CP9 중에서도 천재라며 높은 평가를 받았던 로브로치에 밀리지 않을 정도로 재능이 뛰어났다고 하며 지금까지도 CP9의 기술 60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로브로치와 같은 고양고양 열매 능력자인데 후주후는 희귀종인 검치오의 신체 구조를 이용하여 일반 모델인 표범보다 6탄전에 더욱 능했고 격투에 있어서 로브로치보다 더욱 위력적인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특히 검치오는 송곳니가 매우 길기 때문에 송곳니를 이용한 공격과 기술의 비중이 많은 편인데요. 후주후는 CP9 고유의 기술 60의 송곳니를 곁들여 일반적인 CP9과 달리 파격적인 근접 전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하지만 과거 후주후는 고무 열매의 호송 임무를 맡았는데 운반 도중 샹크스에게 이를 빼앗기며 임무 실패로 인한 책임으로 감옥에 투옥당하게 됩니다. 탈옥한 이후 자신만의 해적단을 꾸리고 선장으로 활동하다가 카이도를 만나면서 백수해적단에 가입했고 백수해적단의 일원이 된 현재도 과거 한 해적단의 선장이었던 긍지를 가지고 틈만 나면 대간판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야심찬 인물이에요. 주역 중 최강의 일원들만 모인 토비로포들 중에서도 대간판의 자리를 노릴 수 있을 정도로 토비로포에서도 최강을 다투는 실력자죠. 이후 밀짚모자 해적단이자 과거 칠무회였던 징배와 매치업이 이루어지면서 그의 강함이 제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두 번째 토비로포, 후주와 마찬가지로 원래 본인의 해적단을 이끌었던 선장 사사키입니다. 실존했던 최강의 생물, 동물계 고대종 트리케라톱스의 악마의 열매 능력자이자 어인족으로 어깨에는 아가미가 달려있습니다. 아무렇게나 기른 연두색 머리카락, 살집 있는 체형과 뾰족하게 솟은 아래 송곳니에 이마에는 표문쥐치 특유의 노란색 뿔이 돋아있어요. 사사키 또한 앞뒤 가리지 않는 성격으로 넘치는 야심을 숨기지 않으며 권력에 대한 욕심이 강해 승진을 건 임무에는 남달리 의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인물인데요. 백수해적단의 장갑부대의 대장으로서 드넓은 바다에서도 철벽의 군단으로 칭송받을 정도로 강력한 부대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키는 와노쿠니 에피소드에서 밀짚모자 해적단 프랑키와 매치업되어 격돌하며 작중 최초로 프랑키 장군조차 반파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트리케라톱스의 큰 뿔로 강력한 돌진 공격을 주력으로 삼는데요. 프랑키 장군의 포격을 정면에서 맞서면서 돌진을 하는 모습에서 무시하지 못할 강자로 확실하게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프랑키에게 패배하며 쓰러지게 됐죠.
세 번째 토비로포 울티입니다. 토비로포 중에서 독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캐릭터예요. 동물계 고대종 파키케팔로사우루스의 능력자, 같은 토비로포 중 한 명인 페이지원의 누나인데요. 울티는 어렸을 적 해적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와 친분이 있던 카이도가 울티와 페이지원을 거둬 키워줬다고 하죠. 이때 울티는 카이도에게서 악마의 열매 2개를 훔쳐 페이지원과 같이 악마의 열매 능력자가 되었고, 어린 나이였음에도 약육강식이 원칙인 백수해적단에서 살아남아 토비로포의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동생인 페이지원을 굉장히 아끼는 모습으로 패찡이라는 애칭으로 부르는데, 정작 페이지원 본인은 그렇게 부르지 말라며 싫어합니다. 냉철한 성격의 페이지원과 달리 울티는 다혈질이라 지위를 가리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다면 누구에게나 불평불만을 늘어놓죠. 심지어 총독인 카이도를 바보라며 대놓고 말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다른 토비로포들은 당황하지만 본인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카이도를 향한 충성심은 대간판 못지않게 높고, 카이도가 해적왕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확신하며 무척 존경하고 있어요. 이후 루피와 매치업되며 파키케팔로사우루스답게 주특기인 무장색을 실어 담은 박치기를 주로 전투 중에 사용하죠. 마치 대포와 같은 울티의 박치기는 인간형으로 기술을 사용할 때도 기술의 여파만으로 커다란 구멍을 어디든 뚫어버릴 수 있으며, 동물형인 상태에서 루피를 움켜잡자마자 루피가 적진 한가운데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바로 기어포를 사용하려 했을 정도로 엄청난 괴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네 번째 토비로포, 토비로포인 누나 울티와 같은 위대한 항로 출신 고대종 스피노사우루스의 능력자 페이지원입니다. 보라색 미역머리와 턱시도 차림, 벙거즈 모자, 흑백 무늬의 마스크가 특징인데요. 오른팔에서 가슴팍까지에는 자기 이름인 페이지원을 문신으로 큼지막하게 새겨놓았습니다. 누나인 울티의 과격한 발언에 전전긍긍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과잉 간섭도 귀찮아하고 있죠. 나이치고는 조용한 편으로 사사키가 어린애 다루듯이 놀려도 반발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는 편이고, 막내답게 묵묵히 위에서 내린 명령만을 수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백수해적단 내에서도 토비로포라는 간부진 소속이기에 강자라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같은 멤버인 사사키에게 대놓고 무시당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며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전투 경험이 부족한 모양으로 상기와 루피를 상대로 그리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토비로포 중에서 강한 편에 속하는 멤버들한테는 애송이 취급을 받으며 휘둘리는 것으로 보이지만, 동물계 고대종 능력자답게 기본 체력이나 회복력은 무서울 정도로 높은 편인데요. 토비로포 중 유일하게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능력이나 체술로만 싸우는 인물입니다. 다섯 번째 토비로포, 원피스 세계를 통틀어 작중 최초로 등장한 고대종 능력자인데요. 토비로포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과거를 가진 캐릭터 엑스드레이크입니다. 그는 파충류 매니아로서 고대종 알로사우루스의 능력자로 해군 출신의 최악의 세대이자 백수해적단의 토비로포죠. 드레이크는 어렸을 때부터 해군의 꿈을 키웠으나 아버지가 해적이 되면서부터 학대를 받으며 강제로 해적으로 살아가게 됐고, 그럼에도 해군을 목표로 하여 해군본부의 소장 자리까지 올랐으나 끝내 해적으로 전향하는 인물로 그려졌었죠. 장성 출신인 탓에 정부의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인물인데요. 사실 드레이크는 해군이 해적 세계에 파견한 공작원으로 밝혀지며 놀라움을 선사한 인물이죠. 토비로포인 줄만 알았던 진짜 그의 신분은 해군본부 기밀 특수부대 소어드의 대장이었습니다. 도플라밍고에게 목숨을 잇는 실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인물, 해군이면서 해적으로 타락했던 아버지와 완전히 정반대의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드레이크는 와노쿤이라는 1급 위험 지역에서 해적으로 위장에 잠입했고, 전보를 통해 중대한 사실을 해군에게 몰래 전해주는가 하면 적에게 들켜 목숨을 빼앗길 중대한 위기에 빠졌음에도 자신의 신분을 끝까지 감추는 등 철저히 해군으로서 살고 있는 인물입니다. 마지막 토비로포, 신세계 와노쿤이 출신의 토비로포 블랙 마리아입니다. 와노쿤이 출신답게 화려한 머리 장식과 오비를 메고 유녀 복장을 한 아름다운 금발의 미녀로 그려지는데요. 토비로포 중 후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현상금이 걸려있으며, 이는 전 칠무였던 에드워드 위블과 같은 액수의 현상금이에요. 블랙 마리아는 본인의 아름다움에 대한 의식이 높아 전투 중 얼굴을 맞게 되면 심하게 동요하고 분노를 과감없이 드러내는데요. 주역 최강인 토비로포의 일원이면서 가장 큰 거구의 인물이고, 현상금도 두 번째로 높은 만큼 상당한 실력자입니다. 블랙 마리아의 현상금은 아마도 칠무해와 동급의 강력함을 나타내는 지표로 설정된 것 같습니다. 고대종 거미거미 열매, 로사 미갈레 그라보 갤리의 능력자인데요. 당연히 고대종 열매의 공통적인 특징인 강한 체력과 회복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거미처럼 벽이나 천장에 붙어서 이동할 수도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거미 능력자답게 웬만한 적들은 거미줄로 제압하며, 그녀는 어린아이에게는 상냥하지만 남자들에게는 거미줄 속에서 공포로 그들을 지배하고 기르다가 죽이는 악취미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죠.
블랙 마리아는 변신 형태가 굉장히 독특한 편으로 전형적인 반인반수의 형태의 인수형이 아닌데요. 다른 토비로포들과는 달리 하반신만 거미로 변합니다. 본래 인수형은 다른 동물계 능력자들과 비슷한 반인반수 형태지만 블랙 마리아는 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 약물을 사용해 동물계 능력의 변신 파장을 흐트러뜨려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변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상으로 백수해적단 고위간부 6인 토비로포에 대한 이야기 마칩니다.